고독의 가치를 알아라. 대부분의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독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타인과 어울리는 것이 반드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소란스러운 사교 모임에서 얻는 일시적 기쁨보다 고요한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자아의 평화가 더 값지다.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내적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만이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타인과의 관계로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심연과 같다. 냉정한 거리감이 삶을 지킨다. 인간관계란 본디 부담스러운 짐이다.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시간과 평화를 빼앗고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찮게 만들려 든다. 그러므로 냉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삶을 지키는 길이다.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려 들지 말고 그저 묵묵히 지나쳐라. 그들이 그대를 비판하든 찬양하든 그것은 그들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나온 소리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결국 상처받고 지나치게 타인을 믿는 자는 배신당한다. 그러니 그대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법을 익혀라. 이는 고독이 아니라 자유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 역시 세상을 이해할 필요 없다. 냉정함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화를 찾으리라. 친밀함의 위험성을 경계하라. 사람들은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가까움이란 환상을 깨달아라.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당신의 약점을 더 명확히 보고 그것을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된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처의 깊이가 더해진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친밀함은 후에 더 큰 실망과 배신으로 이어질 뿐이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은 자유의 폭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것은 노예 근성에 불과하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 타인의 견해 따위에 연연하지 말라. 타인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짓거리 중 하나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견이란 대개 얕고 가볍기 짝이 없으며 우리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억지로 내 뜻을 강요하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헛수고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뒤틀린 생각을 내가 억지로 납득하려 드는 것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 세상은 각자가 자신의 인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니 타인이 내뱉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현명한 자의 태도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들어도 마치 바람 소리처럼 무심히 지나치라.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는 자는 스스로를 비루하게 만들 뿐이다. 경험은 타인의 하찮음을 가르친다. 삶의 진리는 책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다. 침묵을 겪어본 자만이 말 많음의 시끄러움을 알고 낮은 곳에 살아본 자만이 높은 곳의 위태로움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말을 가까이에서 들어본 자만이 그 하찮음을 알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가 얼마나 얕고 왜곡된 것인지 그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지 경험으로 깨닫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타인의 비판이나 칭찬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아서 잠시 눈을 어지럽힐 뿐 그대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러한 통찰은 고요함 속에서 길러지니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타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웃을 수 있을 것이다. 회의적 기대가 실망을 줄인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좇는 평범한 존재일 뿐이다. 모든 만남에 회의적인 태도로 임하라.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배신에 덜 상처받고 기대 이상의 친절함에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희망보다는 현실적 통찰이 더 큰 지혜다. 진실한 대화의 희소성을 깨달아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란 얼마나 드문가. 대부분의 인간 소통은 피상적이고 공허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말한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평생에 몇 명 만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침묵이 더 가치 있을 때가 많다. 진정한 교류는 양보다 질에 있으며 천마디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 진실된 대화가 영혼에 더 큰 양분이 된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라.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다. 칭찬이란 대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난 역시 그들의 편협한 시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은 당신 자신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에 낙담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모두 당신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반영할 뿐이다. 인간의 친절함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대부분의 친절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때로는 단순히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이는 인간의 친절함이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 친절함의 진정성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항상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타인의 존중을 얻는 법을 알아라. 타인의 존중을 갈구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존중을 얻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타인이 존중을 보일 리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또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지 마라.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경시된다. 자신의 시간, 관심, 호의를 너무 쉽게 내어주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 진정한 존중은 적절한 거리에서 비롯된다. 지나친 관대함은 독이 된다. 타인에게 너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끝없는 사탕을 주는 것과 같다. 그들은 버릇이 없어지고 결국 그대의 호의를 당연시하며 오만함으로 갚는다.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말라. 너무 싹싹하고 다정하게 굴면 상대는 그대의 선의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에 올라서려 할 것이고 결국 그대는 밟히고 만다. 차라리 약간의 거만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라.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인간이란 본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법이니 지나친 관대함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독이다. 긍정적 고독의 힘을 키워라. 고독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외로움에서 비롯된 부정적 고독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긍정적 고독이다. 전자는 고통을 가져오지만 후자는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활용하라. 자신과의 대화, 사색, 독서, 예술 감상 등을 통해 내적 세계를 넓혀가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실함의 양면성을 인식하라.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항상 덕목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진실이 될 수 있다.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진실함과 불필요한 솔직함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더 큰 해악을 가져온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 거짓의 노예가 된다. 끊임없이 이전의 거짓말을 기억하고
새로운 거짓말로 이를 덮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결국 거짓말은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의 정신적 안정까지 해친다. 공감의 한계를 알아라. 완전한 공감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그대로 경험할 수 없다. 모든 경험은 각자의 의식 속에서 고유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감을 시도해야 한다. 불완전한 공감이라도 인간관계의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틀로 재단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고유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 관계를 단순화하라. 복잡한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정신적 소모를 가져온다. 관계의 단순화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투자하라. 인간관계의 수가 늘어날수록 갈등과 혼란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 관계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의 성격은 돌처럼 굳어 있다. 사람의 성격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돌덩어리와 같아서 결코 깎이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외부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그 표면이 잠시 달라진 듯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모두 내적인 원칙에서 비롯되며 그 원칙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대가 한때 인연을 끊었던 자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며 심지어 더 뻔뻔한 태도로 그대를 대할 것이다. 이는 마치 해고한 직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그들은 변한 척할지 모르나 상황이 비슷해지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뿐이다. 성격은 교정될 수 없으니 과거의 상처를 잊은 채 다가가는 자는 필연코 다시 상처를 입으리라. 인간관계의 소란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타인의 찬사는 건강에서 우러나는 평온함을 대체할 수 없다. 건강은 차분한 기질을 낳고 명료한 분별력을 주며 부드러운 의지와 깨끗한 양심을 동반한다. 이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타인과의 다툼이나 그들의 인정에 목매느라 그대의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문득 홀로 있을 때 그대를 따라다니는 것은 오직 그대의 건강과 정신뿐이다. 누구도 이를 빼앗거나 죽일 수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유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그대의 건강을 챙겨라. 이는 외적인 어떤 화려함보다 월등히 귀한 보물이다.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기심에 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숨어 있다. 우리는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과정일 뿐이다. 배신은 인간관계의 필연적인 결과다. 우리는 타인을 신뢰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그 신뢰는 언제나 배신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존재이며 그들의 감정과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결국 인간관계는 고통과 배신의 연속이 된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우리를 고독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그 위안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간관계는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는다.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의 본성을 왜곡시키며 우리를 끝없는 갈등과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욕망은 끝없는 고통의 근원이다. 인간의 삶이란 욕망이라는 끊임없는 사슬에 묶인 비참한 여정이다. 욕망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씨앗이며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 그대가 무엇을 갈구하든,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일단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은 빛을 잃고 시들어버린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충족되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 애쓴다. 세상은 그대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으며, 채워준다 해도 곧 새로운 갈증이 그대를 괴롭히리라. 부자는 더 큰 부를 탐하고 권력자가 더 높은 자리를 노린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을 억제하고 그대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라. 욕망을 버리는 자만이 고통에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착각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과 충만함을 얻으리라 기대하지만 이는 자연히 우리에게 씌운 가련한 환상에 불과하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본질을 타협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며 살아간다. 이러한 자기 왜곡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과도 같다. 사회적 관계의 역설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우리 괴로움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이다. 아름다움을 즐기려다 결국에는 피를 흘리게 된다. 우리는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실망과 상처를 예감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눈을 통해 측정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가장 음험한 함정이다.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시키는 순간 우리는 정신적 노예 상태에 돌입한다. 타인의 인정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사회적 가식은 현대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감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쓴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깊은 정신적 피로와 자기 소외를 초래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점점 더 종속되어 결국에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의 기대는 고통의 전조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상처를 느낀다. 이러한 기대는 결코 현실에 부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결국 관계의 파국을 초래한다.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또 다른 환상이다.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전달하려 하지만 이는 마치 깨진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키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들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므로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단절감은 모든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충성과 헌신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은 대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요구다. 이러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배신감과 상처로 귀결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복에 책임을 느끼거나 타인이 우리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감정적 의존성은 건강한 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 각자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은 정신적 미성숙의 표시다.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정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위협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피하기 위해 방어벽을 쌓고 진정한 자아를 숨기게 된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은 단기적으로는 보호를 제공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초래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 이는 인간관계의 가장 잔인한 진실이다. 한때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그들과 공유했던 추억은 흐릿한 그림자로 변해간다. 이러한 필연적인 변화와 상실은 관계에 투자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허무로 귀결됨을 암시한다. 인간관계에서 권력의 역학은 피할 수 없다. 모든 관계에는 은밀한 권력 투쟁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
우리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동시에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이러한 모순된 욕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실망을 수반한다. 이는 우리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 인식이 완전한 고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이해는 우리가 덜 기대하고 덜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덜 실망하게 만든다. 인간관계의 고통스러운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더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의지의 충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 인간관계의 본질 역시 각자의 의지가 충돌하는 전쟁터에 불과하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이 의지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이 나의 의지에 복종하거나 내가 상대의 의지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기에 진정한 의미의 조화로운 관계란 불가능하다. 인간관계가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조차 단지 일시적인 휴전 상태일 뿐이다. 이러한 의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비극이다.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사랑이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은 결국 종족 번식이라는 맹목적 의지의 발현이다. 로맨틱한 사랑은 일시적인 열정 이후에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환상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타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동정심에 있다. 이것만이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랑의 형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끊고 완전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 해법일까? 불행히도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를 타인에게로 내몬다. 홀로 있으면 고독이 우리를 괴롭히고 타인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결함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 삶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이다. 인간관계는 이 진자 운동을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